간단한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여행 작가 그러면은 글과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기고도 하고 책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사진 대신에 그림으로 이제 여행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기록한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라든지 뭐 책 출간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행 작가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드로잉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리모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장르로서의 여행 드로잉 작가라는 게 너무 좀 신선하게 와닿는데, 혹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여행 드로잉 작가를 하시게 되시는지 계기가 있으신지?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네. 뭐 미대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직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해서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사실 이제 그림은 예전부터 좋아해서 관련 직종을 하고 싶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가장 쉬운 취업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스마트 TV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로 한 4년 가까이 재직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직업을 지금 가지고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고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제주를 왜 드로잉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사실 2015년도에 이제 첫 책이 유럽 책인데, 유럽 책 출간을 한 2달 앞두고 이제 책을 탈고를 했어요, 원고를. 그래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쉬고 싶은 시기가 왔는데, 동생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몸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길래, 그럼 어디 갈 건데 이제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매 여행 별로 가본 적이 없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제주도로 왔는데, 제주도는 그 전에도 자주 왔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놀러 온 적도 있었고,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사상 관련해가지고 문화기행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제주를 바라보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제주가 낯선 곳은 아니었는데, 동생하고 같이 단 둘이서 조용히 제주도의 곳곳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 느낌이 참 좋았고, 다른 지방에서 얻을 수 없는 감정들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조금만 나가면은 제가 알지 못했던 자연이 금방금방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강원도처럼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 아니라 되게 포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나 쉽게 가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연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문화 그 자체도 좋았지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숲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뭐 올레길도 그때 처음 걸었고요. 이런 것들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끝냈으니까 쉬기 위해서, 저의 치유를 위해서 그냥 제주도를 서너 번 찾다 보니 원래 습관대로 그리게 되었고, 그 그림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 이 그림에 내 생각과 이야기들도 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럽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38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담아온 책을 출간을 한 건데, 제주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저절로 밟아오게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걸 책으로 내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13개월 취재하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뭐 일몰, 일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풍경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많이 드로잉하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올레길을 걸으면서 걷는 거에 더 익숙해지기도 했고, 처음에 제주도 취재할 때는 올레길 위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을이라든지 숲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되게 많이 그려보고 싶은 풍경이 오히려 더 많았고, 명소는 그 명소만이 담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전방 폭포를 보면은 폭포만 봐야 돼요, 진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때 묻은 공간에 가면은 제가 관광객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경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주도스러운 것을 보려면 여기만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좀 보아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뭐 올레길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올레길 자체도 너무 이제 관광화되어가지고 네. 오히려 마을에 있는 조그만 올레길, 진짜 마을 마을. 올레길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들을 찾아서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가시리에 갔을 때는 그 삼나무가 밭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일조량이 이제 침해되면 안 되니까 인도 쪽에 있는 삼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밭 쪽에 있는 삼나무만 이 바리깡으로 민 것처럼 쫙 밀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재밌었고 그 동네 할망들 이제 출퇴근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아마 걷는 여행하고 그 드로잉 여행 자체가 좀 느린 여행입니다. 네. 사진처럼 딱 찍고 바로 이동하는 여행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린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느린 여행 속에 포착되는 그 마을의 소소한 풍경들을 놓치지 않고 잘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다른 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일단은 제주가 지금 뭐 워낙 맛집도 많고 물류도 활발하게 네. 유통하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예전에 살던 사람은 진짜 힘들었겠구나라는 느껴지는 풍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해안길에 올레길을 걷다 보면은 밭도 있지만 그 해안 상부 쪽은 다 모래거든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농작물이 잘 안 자랄 것 같은 곳에서 다 돌담이 있고 밭을 일궈놓고 뭐 그 돌담 자체가 사실은 다 밭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궈낸 사람들의 그 몇백 년의 그 노고가 길을 걸으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차를 몰면서 슝 지나가면은 돌담 예쁘네 이러고 마는데 천천히 걸어가면은 이 밭의 경계도 직선인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곡선이고 우둘투둘하고 때로는 원래 바위가 그 돌담의 돌이 굉장히 작지만 얘들은 큰 바위 형태로 원래 밭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저걸 어떻게 골라내고 으깨가지고 여기를 밭으로 만들었을까 경외심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 축제 보려고 갔었어요. 사실 네네. 4월 달에 갔었는데 그 들어간 날 날씨가 좀 안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갑자기 풍랑이 와가지고 그 다시 모슬포항으로 가는 배가 끊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거기서 1박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런 날씨에는 아무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저만 밖에 나가 있는데 옆으로 막 플라스틱 세수대가 막 날아가고 거기 그리고 이제 가파도 자체가 이제 해발고도가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남측한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조그마하고 그 낮은 섬에 그 풍랑을 딱 맞고 서 있으니까 이 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위태롭구나. 그 제주도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가파도에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 치고 바람 부는 환경이 제주 지역의 환경인데 나는 너무 파란 하늘, 그 초록빛 바다 이런 것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천천히 여행을 하면서 이 섬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척해 가면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그런 위대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육지와는 좀 다른 제주만의 그 정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풍경에서 느껴지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어떤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랑 이제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좀 기억이 남는지. 일단은 평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의 고향이었어요. 네. 할머니가 해녀셨고 평대리 출신이신데 저는 그걸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고 제주도 동쪽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동리랑 평대리 쪽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3번 정도 찾아갔었는데 그 평대리 쪽이 좀 기억이 나고요. 남쪽에 있는 그 공천포 같은 경우에는 공천포라는 그 마을 터 자체가 좀 좁아요. 일주도로가 해안가 가까이까지 오는 바람에 마을 터가 이제 많이 확장될 수 없는 터이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은 조금 되고 있지만 많이 안 됐고 원래 그 제주도의 마을 풍경이 좀 잘 남아있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마을이고 그 그리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장소에 좀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공천포 어느 지역에 이제 딱 골목에 서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해안가의 하얀 건물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우르르 나오시는데 네.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미장원이더라고요. 공천포 바로 옆에는 산책하듯이 갈 수 있는 조그만 포구가 있어요. 네. 그 망장포라는 포구가 있는데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구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을도 좋아하고요. 여행 작가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좋았던 부분도 많았겠지만 분명히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했다거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던 부분들도 좀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죠. 네. 뭐 일단은 뭐 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네.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버스 배차도 좀 좁은 편이고 편하게 다녔는데 그 좀 내륙 지방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주도를 청정 자연으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도 막 도입을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차량을 렌트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륙의 오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는 아직까지도 좀 대중교통이 좀 미비해서 네.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고 특히 이제 동남 쪽의 그 오름군들을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제주도는 자연 환경은 정말 좋은데 네. 그리고 여기에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셉트도 훌륭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잘 안 했구나. 그래서 뭐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이제 제주도 지역 안에 개발이라는 의미는 건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세우고 이제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에만 집중했었구나라는 네.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다르고 그 올레길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올레길 자체도 생긴 지가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이것만 해도 참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좀 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주를 이주한다거나 아니면 제주에 뭐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주에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제주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제주를 찾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물론 육지에도 네. 그 오지가 있고 자본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원래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육지고요. 이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가지고 오는 특별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주 탐라라는 이런 지역 자체가 좀 약간 우리에게 약간 환상을 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에 못지않게 제주도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제주도 문화가 독특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이건 예전부터 제주의 매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뭐 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한다면 제주다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제주다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주다움이요? 네. 느리다? 느리다? 네. 굉장히 제가 하는 드로잉 여행 자체가 여행 방법 중에서 가장 느린 형태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펜으로만 그릴 때는 30분 걸릴 때도 있고 물감을 하면은 뭐 1시간을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뭐 다들 너무 쉽게 사진으로 이미지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랑 역행하는 가장 좀 아날로그적인 여행 방식의 하나가 이제 드로잉 여행인데 이 방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제주도였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리면서 즐기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공간과 시간을 즐기는 어떤 여행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로 여행을 하기에 이 제주라는 공간이 참 너무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떠한 여행지보다 숨차지 않게 자기의 호흡을 잘 지키면서 느리게 여행할 수 있는 좋은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느리게 여행하는 여행자한테는 너무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굉장히 뭐 럭셔리한 숙소도 필요 없고 뭐 한상 가득 나오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저 그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고기국수라든지 뭐 보말고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해수욕장을 그린다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단편을 그냥 그림으로 담는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여행하기에 제주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 느린 여행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가 변화하는 것도 최대한 느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지금 선주민, 이주민, 관광객, 여행객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주에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거나 활성화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소통이 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아이디어나 뭐 생각 혹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관점이 있으신지? 뭐 일단은 같이 산다라는 게 네.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를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되고 뭐 심지어 뭐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끼리 룸메이트가 돼도 되게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평생을 다른 공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를 해서 원주민들과 산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주민들의 얘기를 뭐 그렇게 막 취재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투박함 속에 따뜻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제주도 분들이 외지인들을 배척한다 이런 얘기 많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주도의 그런 것들을 공동체를 바라본다면은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제주도에 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원주민들이 좀 이렇게 까칠하게 나온다고 그걸 텃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공간은 원래 그분들이 일궈놓은 공간 안에 이주민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주민의 입장으로서 그 지역의 문화를 최대한 배우고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마을이라는 무형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좀 더 이제 이주한 사람도 원래 있던 사람과 더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 산다면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톡 제주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응원 메시지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주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사실 그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어떤 창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톡톡 제주에서 정말 제가 그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놀랍고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주도 쪽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계속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